나는 이 자리에 앉으면 네. 긴장이 진짜 많이 돼요. 맞아요. 아, 너무. 아니 이 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긴장되면서 왜 이렇게 욕심을 내는 그러게 거예요? 말이야. 근데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주부터는 저한테 욕심을 양보하는 걸로. 내시지 않으시면 그러면은 그냥 그만한다고 그래. 이 사람 물어뜯는 것 봐. 아, 오늘은요 사실 정말 의미 깊은 날입니다. 어떤 날이죠? 바로 광복절 전야제예요. 그렇죠. 맞는 말씀이죠. 그렇죠. 광복절 전야제입니다. 여러분 다 태극기 준비되셨죠? 그럼요. 네, 만세로 부르고 싶네요. 네. 네, 근데 오늘은 네. 이제 8월 14일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기리빌 아니고요. 기림일. 기림일. 네. 이게 이제 91년 8월 14일에 고 김학순 그렇죠.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생전에 우리가 일본군의 성노예였다라는 담담하지만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피해 사실을 증언한 걸 기려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 사람을 몰라요. 한국에서 이것을 몰라줘요. 내 죽기 전에, 내 눈 감기 생전에 한번 분풀이 꼭 마음이라도 분풀이 하고 싶어요. 그 2012년에 대만에서 열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 회의 이곳에서 이 날을 세계 위안부 기림일로 지정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올해부터는 국가 지정일로서 기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 위안군 할머니들의 그 고통을 우리들이 한번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그래서 새겨보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홍변이 또 MC잖아요. 음. 예, 그래서 그 홍변이 또 좋은 일을 평소에 많이 합니다. 웬일이세요? 예. 좋은 일을 웬일이세요? 많이 해요. 그래서 눈이 막. 예, 그래서 그 홍변 자산용에 극히 일부 한 1,000만 원 정도 그 위안부 할머니들 위해서 기부 어떠십니까?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저기 이 기세를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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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번 주 주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2006년도에 4월 13일 날 장전마을 경리회의 의원이 청와대 강막을 갔어요. 강막 기념. 그 갔는데 이 상황은 재난 상황입니다. 사실은 재난 상황이고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나도 67kg가 나갔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50kg 못 나가는 말이에요. 여기 임명태 양반 돌아가시고, 김호태 씨 돌아가시고, 강남덕 씨 돌아가시고, 또 박유럽 씨 돌아가시고, 이 사이에 이 기간에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익산 장전마을에 무슨 일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게 놀라운 게 10년 사이에 그 마을 주민 80분 중에 20분이 이 암에 걸리고 그리고 또 많이 돌아가셨어요. 네네, 많이 실제로. 돌아가셨어요. 네. 암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피부 질환을 굉장히 호소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고통을 주고 있는 요인이다. 아니 나무랑 보면 되게 예전에는 좋은 마을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전마을의 인근에 장전마을 인근 위쪽에 비료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 비료 공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느냐를 가지고 현재 지금 조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비료 공장이 가장 유력하게 사실은 지목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네. 이제 뭐
안경 타임이 쓰시지만 저는 홍변의 브리핑 시간 짧게 이 사건에 관해서 저도 뭐 하나 말씀 한번. 준비해야겠는데 우리도 너무 저기 이거 나만의 색깔을 이렇게 자주 따라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제 목표는 타도 이하나 타도 이하나 이하나를 따라잡자가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 우선은 외모부터 날 따라잡을 수가 없어. 외모 그렇죠. 자체가 그걸 따라가고 싶지는 않네요. 네, 그걸 따라가고 싶지 않은데 사실 이 장전마을 인근에 생긴 비료 공장은 2001년도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이게 비료 공장이니까 비료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공장을 돌리면서 악취하고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났다고 그래요. 2009년에는 지하수에서 기름이 뜨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방죽이나 이런 데서 살고 있었던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행정에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한 것이 2017년에 기초조사를 하게 됩니다. 너무 늦었다. 예, 여러 가지 뭐 그 공장 내뿐만 아니라 지하수, 생활용수까지 모두 검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하수 21종, 그 생활용수, 농업용수 전부 벤조 에이피렌이라고 하는 1급 또 발암 물질이 검출이 되었고요. 특히 전체 지하수에서 나프탈렌, 혹시 나프탈렌 아시죠? 재래식 화장실에서 보면은 파리나 해충을 냄새로 쫓기 위해서 그 나프탈렌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살충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공장 내부에서 니켈이 발견이 됐어요. 중금속도. 중금속이죠. 그 배출구에서 나온 그 니켈이 발견이 됐는데 이 니켈은 특정 대기 환경 오염 물질입니다. 네, 특정 대기 오염 물질,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없는 지역에 이곳이 들어서서 그걸 배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폐쇄 명령을 내리게 됐고요. 그제서야 2017년 4월이 돼서야 겨우 이 비료 공장이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좀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토지환경보전법이라든지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각종 법률에 따라서 그 토지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이든 수질이든 다 제거를 하면 또 가능하거든요. 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렇죠. 어려운 것일 뿐 그런 제거나 이런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근데 제가 그런 볼 생각이 때는 이게 사실 쉬운 공사는 아니에요. 지하수부터 벌써 물이 이게, 생기면 물이 생기고 문제가 기름 뜨고 한다. 제가 볼 때는 270m 정도 파줘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근데 알겠습니다. 그 면적을 다 판다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장전마을에 관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요. 우리 빅데이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들이 주고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심각하다. 심각하다. 환경부 새로운 논란, 주민건강. 네. 네, 노출되다. 충격이라는 단어도 보이고요. 대부분 다 차이나다. 무서운 단어들인 것 같아요. 아, 발암물질. 익산 장전마을은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웠던 마을인데 이 마을을 옛날 같았으면 검색하면 아름다운 시골 마을, 살기 좋은 마을 이렇게 나왔을 것인데 이제는 속이 타죠. 속이 타고 힘들지. 아, 알 수 저는 있는 화가 것 날 것 같습니다. 같아. 저는 오늘 통해 가지고 진짜 이게 이슈가 더 큰 이슈가 돼가지고 네. 좀 해결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렇게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홍변이 청원을 넣는 걸로 이게 청원에 클릭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이제 인식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한번 헬기 타고 다다다다다다 내려오는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아니 뭔 일이야? 그럼 아니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얘기를 하면 해결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한번 1라운드 수다 꼴찌를. 아니 저 지금 저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도민들 입고 왔으니까. 일라운드 스타 꼴찌는 누굽니까? 아니 근데 바로 가는 거야 이렇게? 아이 진짜 힘들어 죽겠어. 혹시 사회자? 아니 그럴 수도 있어. 아니 저는 네. 감사해요. 꺼주신 거에 대해서. 다음 라운드에는 이제 또 앉으실 분이 계실 테니까. 이렇게 돌고 도는 미리 거니까요.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번 주 주제는 제가 꼴찌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맛있어졌는데요?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1번 키맨께서 주차 실력,
욕심난다. 2번 키맨이 장점이 외모. 궁금해. 아, 외모라고 거의 하셨어요. 제가 볼 때 느낌이 홍변이야. 훌륭하신 분 같아요. 느낌이 홍변이야. 뭐 외모가 열일한다고 막 이런 또 스타일이에요. 솔직해야죠. 예. 자, 3번 분 긍정적인 성격입니다. 4번 장점은 풍성한 머리숱. 네. 저도 저의 장점을 외모로 한번 꼽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외모가 긍정적으로. 네. 2번 키맨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저는 워낙 잘 알지만 저야 뭐 자주 뵈니까 소개를 정확하게 드리면 익산 장전마을 주민대책위의 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최재철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아무튼 뭐 위원장님 저는 어찌 됐든 간에 그 직책에 장자 들어가면 정말 존경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우리 키맨을 모셨으니까 2라운드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셨는지. 저희 마을이 굉장히 이렇게 살기 좋고 네. 너무너무 그 환경이 이런 뭐 환경 재앙이라는 건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마을이었어요. 예. 그런데 처음에 2002년도 정도에 이제 초등학생이 그때 이제 일기를 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면 숨이라도 제대로 쉬고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초등학생이. 숨쉬기가 어렵다. 또 마을에서 이제 밭에서 이러다가 주민이 이제 쓰러져가지고 119에 실려서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생겨나고 하면서 이제 2010년도 정도에는 아주 절정에 이르거든요. 사람 돌아가시는 것이. 근데 이제 암도 여러 가지 암이 있고 또 이 피부암 발병률이 아주 높아요. 피부암. 예, 예. 아버님이 피부암 예, 현재 예. 지금 투병 피부암 중이시죠. 코에서 이제 저기 오고 예. 되게 보면 얼굴 부위에 피부암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또 이제 기타 질병으로 이 가려움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저도 이렇게 눈이 충혈되고 오는 거 막 밤에 가려워가지고 진짜 막 그 옷에 이게 막 피가 묻어날 정도로 이렇게 긁어야 되고. 남자들 다 죽고 몇 명 안 되냐? 6명이 70대 넘는 사람 6명이니까 남자. 비일가라니. 그 이렇게 눌러 피가 나와. 그 화장지 닦아내고 놔주고. 이걸 좀 떼서 가져가야 돼. 그게 안 좋은 것이라고. 진행이 또 많이 되고 또 수술을 할 수 없는 부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손수 방법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송이로 긁어도 시원찮아요. 막 두 송이로 꽉 긁고 막 피가 질리려고 짓물라고. 그래도 그 나비 환자 약을 바르고 했더니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괜찮은데 지금도 이런 데 보면 쌀에 또막 같이 톡톡톡톡 나가고 징그럽게 괴라. 그전에는 뭐 그런 피부병 증상 같은 거 전혀 나 없으셨고요? 피부 좋아가지고 어디 부스럼만 안 났어요. 근데 저 공장 냄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긴 이 공장이 그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로 신고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마자박과 연초박은 원료로 사용한 거고요. 비료의 원료로 가져다 사용한 거고 비료의 원료들을 말리는 통상 원래 드라이어는 벙커시유나 뭐 가스나 이런 거를 원료로 해서 이제 드라이어를 돌리는데 여기서는 폐타이어 같은 거를 떼었다고 그래요. 그걸 마을 주민들이 목격하신 사실이기도 합니다. 낮에는 이렇게 공장이 하얀 연기가 나고 그렇지만 밤에는 아주 뭐 극악무도죠. 뭐 이 연중 무휴 뭐 밤에 뭐 엄청난 연기가 나고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뭐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병원 적출문도 들어온다. 아니면 뭐 7개 기업 이런 데서 처리 못하는 거 갔다가 처리도 하고 있다. 군산에 있는 그 7개 기업 독일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회사가 화재가 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화학약품이 엄청난 화학약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 공장 마당에다 묻었어요. 이렇게 한 뭐 포크레인으로 이틀 정도 파갖고 건강 역학 조사를 하면서 발견이 됐어요. 지금 발견됐어요? 예, 비료 공장 내부 토양 밑에, 그러니까 밑에 폐기물이 지금 매립되어 있고요. 그 폐기물이 현재도 지금 매립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도. 와. 그래서 지금 이 폐기물 매립되어 있는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또 다른 마을은 없나요? 저희 마을은 장전 마을이 가운데 있고 한쪽 마을은 와린 마을이 있고 한쪽 마을은 장고제 마을이 있는데 전체 65가구에서 전부 다 나프탈린 나왔어요. 한 가구도 빼지 않고. 아니 그러면 와린 마을이나 장구제 마을에서는 이렇게 암 발병하신 분들이 나오고 그러진 않았나요? 부부가 암이고 한 분은 이제 폐암으로 이미 돌아가셨고 아이고. 또 이제 아주머니는 이제 위암에다가 피부가 막 아주 극도로 가려움증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고 그러는데 (2010년 9월) 달에 그 공장 아래에 있는 저수지에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모든 생물체가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가장 독한 독이라고 하면은 저는 알아요. 어떤 가장 거? 독한 독 사약입니다. 그래서 사약에서 네. 무슨 독을 쓸까요? 아무튼 사약입니다. 네. 식물하고 동물들이 만드는 독 중에 가장 독한 독이 바로 미신이에요. 그런 물질에 대한 어떤 정부의 어떤 그 데이터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이 공장 들어가는 입구를 뭐 트랙터로 막고 시위도 해보고 또 이제 그 말뚝도 박아보고 했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그 업무 방해를 접해가고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공장은 진짜 기구만장하게 사업을 줄기차게 했죠. 사실 이런 일들이 생기면 뭐 익산시라든지 아니면 전라북도 아니면 환경부 신고하실 수 있었을 텐데 어떤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락하셨어요? 그때 당시 이제 그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리오를 떠갔습니다. 예, 익산시하고 같이 해서 떠갔는데 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뭐 혐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물고기가 집단 폐사를 하고 색이나 냄새가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그걸 그냥 뭔 기준으로 무슨 문제가 없다라고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저도 행정과 이제 이런 회의를 하고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물고기도 죽고 냄새도 나고 심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모두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 이거 시료를 한번 채취해서 검사 한번 해주세요라고 그냥 떠서 보내요. 그럼 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에서는 뭐 맑은물 관리법에 따른 조사, 항목만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물 관리법이나 이런 거에 관한 기준만 조사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기서부터 뭐 PAHS라고 하는 뭐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책임감 있게 하지 않고 여기 던져서 여기 보내서 여기서 뭐 문제 없다고 오면 아 여기 문제 없다는데요?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지금 이 공장은 가동은 되고 있지는 아니 지금 않죠. 가동되고 있지 않지만 문제는 다 노후화가 돼가지고 천장이 구멍이 다 뚫려 있고 벗겨져 있는데 비가 오면 공장에 여전히 그 비료 원료들 연초가 그대로 붙어 있고 이제 있는데 그게 흘러내려 나오는 그게 거예요. 흘러서 빗물 맞고 이게 물이 여전히 지금 흘러나요. 아니 그러니까 있는 그거 상황이. 먼저 어떻게 좀 저기 지붕 위에 저 비닐이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장 안에 있는 것조차도 사실 치워버리면 증거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증거 보전을 좀 또 해야 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양면인 그런 저기를 갖고 있습니다. 치우자니 증거가 없어지는 거고 그 놓아두자니 이게 계속해서 마을 주민한테 피해가 가는 거고. 지금 건강역학조사가 올해 3월부터 지금 10월 말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1차 중간보고가 있었는데 중간보고 결과에서도 전문가들조차도 고개를 까웃거리는 결과들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다라고 나왔던 건 뭐냐면 다핵 방향종 탄화수소라고 하는 이런 발암 물질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한 5배 높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표본들을 잘 추출을 해서
그 표본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표본 조사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향후에 이 조사 결과만 가지고 과연 마을 주민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을까, 구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큰 논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정부에 좀 기대고 싶었고 사람이 죽고 이렇게 힘드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에? 어떻게 해서 80명 중에 25명이 암인데 재난마을인가 어떻게 모르게 그렇게 팔짱 끼고 계십니까? 전라북도가 모른다고 그러고 에? 환경부가 팔짱 끼고 청와대가 팔짱 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위원장님 더 말씀을 이렇게 하면 입에서 빠이야. 이 위원장 입에서 막 지금 이게 불이 나올 이미 것 나오셨어요. 같아가지고. 나오셨어요. 그 위원장님 예, 그 마지막으로 예. 우리 장전마을 주민들이 예. 정말로 원하는 대책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잘 살아온 건 아니지만 살아오면서 그래도 좋은 일 하시는 분들 항상 이렇게 응원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지금 뭐 사실은 감추어졌지만 입이 비로트고 진짜 막 눈이 충혈되고 합니다. 근데 이런 환경 문제가 비단 그 우리 익산 장전마을 문제뿐 아니다. 우리 그 전라북도의 환경 문제고 우리 그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이제 물론 저 혼자는 아니지만 주변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지만 보다 더 이렇게 좀 협조해서 이런 문제가 완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장전마을을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시민사회단체 분들과 많은 분들이 지금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주민들도 전라북도 도민들도 많이 힘을 좀 모아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환경이 보호되는 지역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 힘내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드릴게요. 예. 2라운드 수다 꼴찌는 누굽니까? 알아서 저 이렇게 무거운 주제 저도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어요. 이 한쪽에서 마스크 쓰고 잘래요. 아니 제가 한다고요. 아니 제가 한다.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저번 주도 향기는 좋았어. 아니 되게 화면에도 지금 화면빨이 너무 좋아요 지금. 오, 진짜요? 네. 되게 진짜 70 먹은 이영애 같아요. 무슨 소리야? 저는 순간적으로 분장해 주신 선생님에게 감사해야겠다. 네. 3라운드 키맨 힌트 드리겠습니다. 3라운드 키맨 힌트. 어릴 적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1번 키맨께서 대통령, 3번 키맨은 농장주, 4번 키맨은 B급 백수. 뭐야? B급 A급 백수도 아니고 B급 백수. 네. 꿈이 B급 백수였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아니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B급 백수? 농장주는 꿈이 아니라 현실을 이루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한번 그 꿈을 가지신 분을 뵙고 싶네요. 네, 3번 키맨을 모시겠습니다. 네. 자, 농장주가 꾸미셨던 농장주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기마을이 혹시 무슨 면인가요? 200면이죠. 200면. 예. 바로 지리산 밑에 있거든요. 200면이면은. 예. 오늘 주제는 어떤 걸지? 여기 화면에 예. 전라북도의 아픔이죠. 또 다른 아픔이죠. 장전마을과 마찬가지로 남원 내기마을도 한 15년 동안 지금 주민의 한 5분의 1 정도가 암 투병을 하는 마을로 잘 알려진 마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마을 주민들 17분 정도가 암으로 투병을 하셨다고 들었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그분들은 좀 거의 지금 이제 한 2분, 3분 정도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이제 거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이제 아프다. 아유 좀 이상해요. 병원에 가면은 이제 돌아가셔 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좀 이상하다 하고 병원에 가면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장님 건강은 어떠세요?
뭐 항상 불안하죠 뭐. 저는 이제 예전에 남원에서 근무를 했었었는데 국악원에.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리산에 항상 공연도 많이 가고 했었거든요. 여름마다. 예. 근데 그런 좋은 산세 좋고 그런 마을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건지. 처음에 우리 동네를 갖다 이렇게 만든 것은 이제 동양 최대의 그 변전소를 만든다고 국가가 이제 환경을 파괴한 것이 처음 시초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내가 그때 프로그램에서 일을 해도 안 되는데 그럼 놀라고 얘기하고 동네가 그냥 망조가 같았어 우리 동네가. 그 들어올 때게 뭔지도 몰랐지. 나 이사 올 때만 너 양조에서 밥한 보다 먹었잖아 다. 근데 그렇게 사람이 없잖아. 나 이사 올 때 벌써 오늘 15년 잔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다 죽은 거니까. 사람 죽이려는 거 들어왔는데 들여놓고 아무짝도 모르고. 국가가 이런 것들을 시설을 갖다가 지어야 될 때는 국민들이 사는 그 주거 환경에서 유해가 없을 정도의 그런 거리를 두고 이런 것이 설치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냥 국가라고 그래서 무조건 밀어붙이면서 무조건 설치를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사를 하면 문제가 있다고 나옵니다. 송전탑은 사실 내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송전탑에 관한 문제는 여러 군데서 많이 사실 송전탑은 저희 시골 그럼요. 마을에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송전탑에 관한 문제들은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그 송전탑에 있는 뭐 파장이라든지 전자파라든지 이런 거의 뭐 위험성은 이미 많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전히 아무런 조치가 없이 현재도 운영 중에 있다라고 하니까 그게 좀 더 마음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돌 쌓는 것도 봐봐 어마어마하지. 지금 우리 얼마나 많은 것들 돌가루를 마셨겠냐고. 설명을 드리면 아스코는 우리가 아스팔트 까는 거예요. 돌멩이, 조그마한 돌멩이로 아스팔트가 깔려 있잖아요. 그 돌멩이에다가 피치라고 하는 아스팔트 찌꺼기, 그 석유 찌꺼기를 입혀서 만드는 그 공장인데요. 그 아스콘 공장에서 그러니까 주 원료는 폐석이나 돌멩이니까 그걸 깨부셔야 돼서 그걸 깨는데 미세먼지가 많이 났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이제 아스콘 공장 들어서고 나서부터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한 4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 안바 발생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는 들었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사람들 몸이 이게 너무 힘들구나. 집에 빨래를 널어놔도 기름 냄새나. 나가면 냄새 머리 아파.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이 덜커덩 아프다네 하고 병원에 가니까 뭔 암이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제 이 암으로 이제 이런 발병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제가 2005년도에 민원을 갖다가 낸 것을 보면 그 사진이 있습니다. 이제 아주 그냥 검은 매연이 막 딱 뒤덮고 있는 그런 사진이 첨부돼 있는데 사실 남원 내기마을은 라돈 최근에 뭐 침대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라돈인데요. 남원 내기마을에서 나왔다는 그 라돈의 수치나 라돈이 어떻게 나온 건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지하에서 나오는 것도 1년 기준치의 10배 이상. 공기 중에 그 라돈 수치도 상당히 너무 높다. 라돈이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처음에 우리 마을 주변의 집안을 다 흔들어 놓은 공사가 바로 변전소 공사였어요. 집이고 뭐 담이고 다 금각이 그때 발파 작업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지하의 그 안반들이 다 흔들렸기 때문에 그때 토양 속에 그 나도는 많이 그때부터 나왔을 것이고 이제 또 공기 중에 나도는 아성 공장에서 이제 크락샤 작업을 하면서 원석을 깨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라돈이 주로 해서 더 많은 배가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라돈의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왔으면 마을 주민들 건강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인근 마을 주민들은 좀 어떠세요? 옆에 주위에 이제 저 강촌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도 뭐 우리 마을보다 이제 많이 떨어져 있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었는데 그분들은 지금에 와서는 이제 더 많은 중금속으로 오염이 돼 있어가지고 그쪽에는 중금속이 이제 토양 중금속이 더 많이 오염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내기 마을은 좀 어떤 마을이었어요? 자랑 한번 해주세요. 어렸을 때 그런 추억들. 어렸을 때는 팬티도 안 입고 뛰어다녔죠. 그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팬티도 안 입고 뛰어다니면은 그거는 저기 파출소에 순사들이 잡아간다고 어릴 그랬는데. 때니까요. 그 정도로 아주 깨끗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앞에 흐르는 그 개울가에서 붕어 잡고 미꾸라지 잡고 거기서 그냥 물도 그냥 퍼먹고 마시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민원을 막 제기하신 다음에 뭔가 오늘 행정적인 조치가 좀 있었는지 그런 것은 없었죠. 없었어요. 예. 이게 이제 저 행정적으로 조금 도움을 받은 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아니 2000년대 중반부터 사람들 아프다, 병 걸린다, 폐암 걸리고 우리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이제 민원을 넣었는데 근데 이게 벌써 10년도 훌쩍 지난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4년 전에서야 겨우겨우. 그러면은 주로 지금 정부나 아니면 남원시에서 어떤 조치를 내려줬어요? 남원시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도움을 준 것은 이제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이제 해준 거죠. 그러니까 장전마을도 그래요. 장전마을도 지하수에서 기름 뜨기 시작하고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니까 해준 게 고작 이제 상수도. 그동안 이제 상수도 없었던 거죠. 지하수로 먹고 살았던 건데. 상수도보다 사실 그 전에 그만큼 마을이 깨끗했으니까. 그러니까 지하수가 더 깨끗했으니까. 그럼 이제 수돗물 먹으세요라고 하고 상수도 깔아주는 게 전부인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조사나 이런 건 없었어요? 정부에서는 이제 역학조사를 해줬죠. 역학조사 시작했고요. 웃으시는 것이 네. 역학조사가 뭔가가 있었어요. 뭔가 있어 지금. 네. 역학조사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는 뭐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아성 공장과의 그 유의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나온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아스콘 공장에서 지금 피해 보상을 해줬나요? 저희들이 뭐 보상을 받고 막 이런 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주거 환경에 대한 옛날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 어린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아성 공장에 이전을 하는 쪽에 우리는 지금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 벌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도 지금 적극적 행정이라는 게 있어요. 적극적 행정주의라는 게 있는데 행정학 교과서에 다 적혀 있거든요. 그냥 말하는 거 하나만 해결해야 할 게 아니라 찾아서 제대로 좀 해보라라는 행정학의 이론인데 이런 거는 현실에서는 그냥 교과서의 일로 치부가 돼버리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남원 내기마을도 저도 방송에서도 많이 봤고 많은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에 있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도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장님께서 이렇게 또 삼 3라운드 수다 꼴찌를 네,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다들 뭐 힘내서 잘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어요. 꼴등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전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수다 꼴찌는 누구입니다. 괜찮아요. 저도 뭐 그냥 받겠습니다. 마음이 그대로. 오늘 신선해요. 거의 이제 감별사쯤 되셨어요. 시원하게 되시네요. 예. 감별사 수준이에요. 맛있어요, 저는. 이 맛에 익숙해져가지고. 자, 4라운드 큐맨 힌트 드리겠습니다.
나의 고향은? 이라는 질문에 네. 1번 김해는 전주 분이시고요. 네. 4번 김해는 정읍 태인. 네, 태인면. 저가 이제 외할머니가 키워주셔가지고 태인 옆에 감곡이라고 있죠, 있죠. 시골에서 자랐어요. 혹시 너 감국 출신이? 네, 감곡면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태인이 고향이신 네. 김해님이 궁금합니다. 예, 저급 태인의 자녀죠. 4번 김해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왠지 아니 나 저 뒷모습 다 낯설어. 낯설지 않아. 에이 무슨 이 진짜. 이거 몇 번 나오시는 거예요 진짜. 봐봐 이제 잘한다. 자 어디 또 모셨습니다. 전북 환경운동연합의 이정현 사무처장님. 네, 모시겠습니다. 자기소개는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마세요. 다 아니까요. 자료 화면으로 다 나갑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어릴 적 꿈이 B급 백수. 뭐 그냥 여기저기 관여 좀 하고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동네에 가시면.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분위기죠. 그런 분들이 별 이루셨어. 영향력 없이 그냥 그 선들선들 사는 것 같지만 또 제대로 역할을 하시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앞에 너무 나서지 않고 뒤에서 좀 역할을 하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나서요. 아니 김해 모셔서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김해님 모셔서 좀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한번 알려주세요. 어떤 걸로 나오셨는지.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립니다. 달라졌어. 네. 목소리 자신감이 홍범보다 잘해. 무서워요. 되게 이렇게 제목을 지으셨어요. 선하게 땀 흘려 살아온 사람들에게 원인 모를 질병들이 다가왔고요. 당신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죽어간 분들이 계시고요. 여전히 그런 고통 속에서 불안에 떨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위로하고 또 이분들이 하루빨리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서 남은 여생들을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고향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 방송에서 조금 더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정현 사무처장님은 내기마을 일 관련하셔가지고 예. 좀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연한 이제 사실은 술자리에서 왜 남원 내기마을에 저렇게 암 환자가 많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쪽이 화강암 안반 지역이고 자연적으로 라돈 농도가 높은 곳일 건데 언제 한번 재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 당시 이제 환경안전건강연구소에서 이제 우연히 지나는 길에 이제 지하수를 채수를 해서 지하수의 라돈 농도를 좀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로는 이제 미국 보통 기준치의 약 그 26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서 남원 내기마을의 여러 가지 요인, 남원에 뭐 새로운 변전소도 있고 그다음에 아스콘 공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실내 라돈 문제가 사실은 상승적으로 복합적으로 얽혀서 남원 내기마을의 암 환자가 증가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이제 저희가 같이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자연스럽게 역학조사하는 과정에 좀 지켜보게 됐고요. 한 4년 다녔는데요. 갈 때마다 달라지는 게 전에 뵀던 어르신들이 돌아가서 안 계시고요. 전에 분명히 그래도 좀 낡은 집이긴 하지만 이게 아주 오래된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나름대로 오랜 연륜 있는 집들이 텅 비어가는 이 쓸쓸한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아니 그런데 아까부터 우리가 역학조사, 역학조사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 그 TV를 보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편안하게 알 수 있도록 역학조사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떤 지역에 원인 모를 질병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 질병이 평상시에 나와 있는 이런 질병과 특징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추적을 해서 어떤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찾아가는 것이 역학조사인데요. 아까 익산의 잠정마을의 역학조사와 그리고 남원 내기마을의 역학조사가 약간 다릅니다. 남원 내기마을의 역학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돼서 했던 암 발병 역학조사였고요. 익산 잠정마을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 유해 인자가 암 발병이나 질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환경부가 주도하는 역학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역학조사는 아무래도 좀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전문가들은 또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이 이거의 근거를 입증해 나가는 이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주민들은
좀 간단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 공장에서 발생하는 물질들이 우리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알기 쉽게 알려달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은 뭐 질병 어렵죠. 분석도 해야 되죠, 무슨 분석도 해야 되죠. 그리고 요것이 그 여러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력도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딱히 어떻게 이 공장에서만 나온 것이 암으로 갔겠느냐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그런 가능성들만 좀 열어주면 그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또 주장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학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신 전하는 역할들을 좀 해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학조사가 어려운 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요인들이 변수들이 쉽게 말하면 많기 때문이에요. 특히 익산 장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에 폐쇄 명령이 떨어지면서 현재는 가동을 안 하는 거죠.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가동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예. 가동을 현지 공장이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더 힘드네요. 더 어려운 예,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뭐 전라북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전국적으로 분명히 대표적인 곳들이 있을 텐데 예, 요 남원 내기마을에 이제 역학조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여러 군데서 사실 이제 전화를 좀 많이 받았어요. 경기도 안양시 연현마을 여기는 학교하고 아스콘 공장 시설하고 200m도 채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 환경성 질환들을 앓고 있고 엄마들은 생식기와 관련한 이 여러 가지 질환들을 앓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 인천 서구인데요. 여기는 수도권 매립지, 그다음에 건설 폐기물 처리장이 한 20개가 넘게 주변에 아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암 환자도 있고요. 다양한 환경성 질환자들이 한 45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이쪽은 레미콘 공장 2개, 아스콘 공장 4개가 있는 곳입니다. 제주도도 요즘 관광객들 늘어나면서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제주는 그 안에서밖에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암 환자가 최근에 13명까지 늘어나 있는 이런 상태고요. 경기도 의왕시 경찰서 바로 옆에 그 아스콘 공장이 있었죠. 네. 여기에 우리 경찰인데도 암 환자가 3명 발생해서 경찰 사망을 중에서? 했고, 예. 3명이 투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1층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전을 했고요. 지금 경찰서가 다 이전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환경 문제를 우리가 그동안은 좀 알면서도 눈 감고 그냥 넘어간 게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는 미시적으로 조금 보면 환경 관련 법령들이 대부분 조사나 검사의 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를 하고 있어요. 기관의 위임을 해주죠. 이 지자체에서 환경과나 이런 관리 주체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에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에게는 사실상 자신들이 잘못 관리했다라고 하는 책임론이 부각이 되는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 당연히 보니까 그건 피하게 돼 있겠네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사실 행정부처 공무원들이 특히 지방자치단체 검사나 보고를 해야 되는 이 주체가 적극적으로 행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자신들 목에다가 방울을 달라 하는 형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면 아예 좀 독립적으로 지금 뭐 새방금 지방환경청도 있지만 지방환경청들에게 대거 이에 관한 조사 권한이라든지 감사 권한이라든지 이런 권한을 위임을 해서 권한을 부여해서 법에서 좀 적극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뭐 사무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고의 처리라든지 행정적 조치는 중앙행정기관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좀 가난했던 시기, 어려웠던 시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도의 압축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환경에 많은 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오염을 잘 그 수준을 맞춰가지고 함께 우리 사회가 발전을 했어야 되는데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환경 문제는 좀 등한시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부처 중에서도 규제하고 감시해야 될 환경부의 힘이 사실은 가장 약한 부서가 됐고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의 삶을 질을 높이고 삶을 살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그럴 사회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의 좀 뒤떨어진 이런 그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단계 올리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좀 물려주는 우리 어른들로서의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저희들이 좀 그 강조했던 게 이제 내기마을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조사해야 될 곳이 저는 아스콘 공장 인근에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전북 지역 내에 있는 아스콘 공장 1km
이내에 있는 학교만 해도 한 26개 학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같은 1km라도 산 넘어서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어떤 데들은 거리가 좀 되지만 바로 바라보고 있고 바람길이 통해져 있는 곳들. 이 지형 지리를 좀 고려를 해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정밀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특정 유해 대기 물질들을 많이 배출하는 곳이 어쨌든 산업단지 주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형 산업단지 예를 들면 공장이라든지 시설 이런 데들은 이런 그 대기 배출 시설을 집진하는 이런 시설들이라든지 이게 잘 안 돼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대부분 이 아까 그 다원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것들이 아주 초미세먼지 2.5 마이크로그램보다 작은 상태로 떠다니다가 입자에 붙어가지고 있는 초미세먼지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까지 포함해서 저는 뭐 다른 노력들은 일상적으로 자신의 역할들을 좀 충실하게 해주시지만 우선적으로는 학교 주변에 이런 유해 대기 물질을 배출하는 아스콘 공장이나 또 다른 공장들에 대한 관리를 좀 해주십사 이 자리에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매번 오시면 이렇게 랩을 하시더라고. 이제는 들리시죠? 작가님들 엄청 짜증을 내더라고요. 말이 너무 빠르다고. 이거 지금 뭐 하는데 10번을 듣는데 뭐라고 다시 돌렸다가 뭐라고 돌려. 예, 이거는 뭐 제작진과 전혀 무관한 의견입니다. 다음에 혹시 나올 기회 있으면 말 속도를 지금부터 한참 저배속으로. 아니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어요. 그만 나오세요. 그만 나오세요. 블랙리스트로 저희가 올리는 걸로. 자리에 연연하는 건 아닌데 이 자리는 좀 욕심이 나요. 이 자리가 원래 홍변 자리예요. 이 자리가 원래 홍변 자리입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짭수다 시간이 있죠. 짧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쪽부터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하나님. 공무원 여러분, 공무집행을 하실 땐 나의 일처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는 그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라고 인식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해서 무언가를 만들었고 그게 결국 사람이 지금 피해를 입게 된 상황이잖아요. 모든 일에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경은 비용이 아니라 인권입니다. 이제 환경은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의 인권과 관련된 거니까요. 조금 더 우리가 비용만 생각하지 말고 환경과 인권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유익한 방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전마을이 엄청나게 힘들게 이렇게 싸워왔는데 사람들이 아프다는 거 그런 거에 막 좀 어떻게 전해보려고.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규들이나 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들을 우리 잘 짚어주셨고. 아니 2주 연속? 제가 이제 드디어 자리를 잡는 이하나를 밀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희 매니저하고 얘기를 해서 이 방송을 계속 해야 될지. 그 자리 노리시는 분 아니 아니 상관없는데 이 방송이 그 시즌 2가 시끄럽고요. 네. 왕 대접을 받으실 스타 꼴찌는 누굽니까? 솔직히 할 말은 없다. 미안하기도 하고. 진짜 이거는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제 일이 정말 아니 잠을 안 잔 진원이가 뭘 잘못했다고? 경청도 중요합니다. 경청 귀동량이 옆에서 열심히 지금 6주째 듣고만 있는 애한테. 이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되면 안 돼요. 진짜 써요. 그러니까 색도 진해지고. 인생 쓴맛이야. 차라리 이럴 거면 신소리 다음 주부터 그냥 대놓고 자버려. 진 길에 고진감래